금요일 오늘은 권혁준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오늘은 보험 가입이 안 될 것 같아서 포기했던 사람 모여라 라는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신다고요. 네. 병력이 있어서 보험 가입이 거절되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과연 권혁준 전문가가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지 우선 사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방송에 맞게 재구성했고요.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에 대장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마친 60대 주부입니다. 다행히도 수술이 잘 돼서 경과만 지켜보고 있는 단계인데요. 이렇게 암이라는 큰 질병을 진단받고 보니 보험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닫게 됐어요. 암 진단금과 수술비 등으로 약 1억 원 정도의 보험금을 받아서 치료비와 생활비에 큰 무리 없이 보태서 사용을 했는데요. 이제 나이도 들고 큰 질병도 겪다 보니까 암뿐만 아니라 뇌나 심장에 대한 준비, 그리고 치매에 대한 대비도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암 수술을 받은 지 이제 막 1년이 지났는데 보험을 더 준비할 수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네, 오늘 사연자분 암이라는 큰 질병을 진단받으시고 수술까지 잘 됐다고 하니까 일단 너무 다행인데요. 그런데 아무래도 사연자분처럼 한번 보험의 도움을 받아보신 분들은 보험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더 체감하실 것 같아요. 암 수술 받으신 지 이제 막 1년 정도 지났다고 하셨는데 추가로 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 전문가님? 네, 오늘 사연자분께서 보내주신 내용은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의 주제가 보험 가입이 안 될 것 같아서 포기했던 사람 모여라입니다. 보험에 조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작년에 건강검진을 하면서 대장의 용종 몇 개를 제거했는데 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 이런 질문들은 사실 요즘 많이 흔해졌어요. 네, 맞아요. 주변에 아무래도 대장 내시경 하다가 용종 제거한 분들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랑 이야기를 해보면 용종 제거한 것 때문에 보험 가입이 안 된다 이런 얘기는 잘 못 들어봤어요. 맞습니다. 요즘은 예외 질환 그리고 부담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부분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예외 질환이라는 건 보험회사에서 이 정도는 보험 가입 시 큰 영향을 끼치지 않으니 질병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보험 가입을 승인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회사마다 이 예외 질환에 속하는 질병들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대장 용종, 위 용종, 자궁 근종 등의 양성 종양들을 제거한 수술 이력이 있으신 분들은 대부분 예외 질환에 속해서 심사 승인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외 질환이라는 용어는 방송하면서 많이 짚어주셨잖아요. 네. 그런데 요즘은 매년 뭐 건강검진도 많이 하시고 빨리 발견해서 미리 예방하는 분들도 많으니까 보험회사에서도 이런 부분에 어느 정도는 수용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부담보라는 제도가 있죠. 아직 보험 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동키분들을 위해 부담보에 대해 좀 설명을 드릴게요. 방금 저희가 대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 사례로 말씀을 드리면요. 예를 들어 대장 용종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으시고 보험 가입을 하시려고 할 때 대장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 보장을 해주지 않는다는 제도인데요. 즉 대장 3년 부담보라는 이야기는 해당 보험은 3년간 대장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거고 3년 뒤부터는 보장을 해주는 거죠. 네, 제가 알기로는 부담보 기간이 전체 기간, 그러니까 해당 보험의 보장 기간 내내 보장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나요? 맞습니다. 그거를 이제 전 기간 부담보라고 해서 해당 보험의 전체 기간 동안 보장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척추 질환으로 입원을 하신 분이 있는데 이분이 뭔가 보험을 가입하실 때는 대부분 척추 쪽에 대해서는 전기간 부담보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 부분은 완치가 되지 않는 질환이다 보니까 사실 이런 부분들은 회사마다 조금 다를 수 있다는 점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완치가 되지 않는 이런 질병에 대해서는 전기간 부담보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도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간의 유예 사항이 있습니다. 또 네. 만약 보험을 가입하시고 나서 전기간 부담보로 되어 있는 해당 부위에 대해서 만약에 5년 동안 치료가 없었다. 그렇다면
그 이후부터는 그 해당 부위도 보장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전체 기간 동안 부담보라고 이야기를 들었지만 5년간 치료가 없었다면 해당 부위에 대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게 기회를 주는 거네요. 네. 보험 소비자에게는 그래도 합리적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보험사 입장에서는 5년 동안 별다른 치료가 없었다는 건 해당 질환의 위험도가 어느 정도 낮아졌다고 판단하는 근거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기회를 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주제 보험 가입이 안 될 것 같아서 포기했던 사람 모여라에 대한 첫 번째 해결 방법으로 예외 질환 인정과 부담보 제도 활용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사연자분처럼 최근에 암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으신 분들은 어떨지, 과연 보험 가입이 가능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사연 들으면서 계속 궁금했었는데 아무래도 암 진단을 받은 분들은 보험 가입이 안 될 것 같거든요. 실제로는 어떤가요? 네, 암 진단을 받은 분들도 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음, 보험을 가입하실 때 알릴 의무라고 하죠. 네. 여기서 최근 보험회사가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해 아래 질병으로 진단을 받거나 해당 질병으로 입원 또는 수술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네. 그 해당 질병에는 암, 협심증, 심근경색, 뇌혈관 질환 등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회사마다 다를 수 있지만 이 3대 질병에 대한 건 꼭 있습니다. 그런데 사연자분께서는 1년 전에 암 진단을 받은 적이 있으시잖아요. 그럼 보험 그쵸. 가입 좀 어렵지 않을까요? 그렇죠. 하지만 제가 누굽니까? 이런 경우들을 하나하나 찾아보고 공부해서 분석하는 게 전문가인 제 일이죠. 네. 그래서 오늘도 동기 여러분께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암 이력이 있으신 분들이라 해서 모든 보험 가입이 어려운 건 아닙니다. 실제로 암 진단 이력이 있다고 하시더라도 뇌혈관 질환이나 심장 질환 관련 보장을 준비할 수 있는 보험사들이 있는데요. 물론 진단 시기와 치료 경과, 현재 건강 상태에 따라 가입 가능 여부는 달라질 수 있지만 생각보다 선택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은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인데 전문가님께서 첫 번째는 예외 질환 인정과 부담보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 이야기해 주셨는데 두 번째는 뭔가요? 네, 두 번째 해결법입니다. 바로 큰 질병을 알았더라도 다른 영역의 보험 가입은 가능하다인데요. 사연자분처럼 암 진단을 받으신 분이 뇌, 심장에 대한 보험을 준비할 수 있는 것처럼 반대로 뇌졸중이나 협심증 진단을 받으신 분들이 암보험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네, 우리 사연자분 이야기로 돌아보면 네. 사연자분은 지금으로부터 1년 전에 암 진단을 받으셨는데요. 중요한 건 암 진단 후 1년이 지났다는 점이죠. 네. 여기서 한번 볼게요. 요즘 간편보험의 종류가 참 많은데요. 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알릴 의무에서 질문 항목이 많을수록 가입이 쉬울까요? 아니면 질문 항목이 적을수록 가입이 쉬울까요? 당연히 질문의 가지수가 적을수록 보험 회사에 알려야 하는 나의 어떤 정보가 적어지니까 네, 그게 더 가입이 쉽지 않을까요? 정답입니다. 네. 그리고 하나 더. 자, 5년 전에 있었던 질병까지 물어보는 게 가입이 쉬울까요? 아니면 1년 전까지만 있는 것만 물어보는 게 가입이 쉬울까요? 5년, 1년. 그럼 한 1년 전 질병 이력을 물어보는 게 가입이 조금 더 쉽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자, 알릴 의무의 가지수가 적고, 그러니까 알릴 의무의 질문 수가 적고, 그리고 질병 이력의 기간이 짧으면 보험 가입이 손쉽게 됩니다. 네. 자, 사연자분의 이야기로 돌아와 볼게요. 1년 전에 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하셨는데요. 간편보험 중에서는요. 1년 이내에 암, 뇌, 심장 등의 중대한 질병을 진단받거나 수술 및 입원 이력이 있는지에 대한 것만 물어보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 치료가 끝나고 1년만 지나면 암 보험도 가입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알릴 의무의 항목의 수나 질병 이력을 확인하는 기간에 따라서 보험 가입이 좀 더 수월해질 수 있다는 건 그래도 들어본 것 같은데 네네. 암 진단을 받으셨던 분도 다시 암보험에 가입을 할 수 있다는 건 오늘 처음 들어요. 네, 물론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가입이 쉬워졌다는 건 그만큼 보험사가 부담하는 위험도 크다는 의미이기 때문에요. 네. 일반 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다소 높을 수는 있습니다. 네. 다만
한번 큰 질병을 겪어보신 분들은 해당 질환에 대한 보장을 더 든든하게 준비하고 싶어 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는 보험료가 조금 높더라도 다시 보장을 준비할 수 있다는 점 자체가 오히려 반가운 소식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결국 가장 중요한 건 네. 내 건강 상태와 상황에 맞는 방법을 찾아서 준비하는 건데요. 네. 지금까지 보험 가입이 안 될 것 같아서 포기했던 사람 모여라 라는 주제로 다양한 팁들 지금 알려주고 계세요. 혹시 팁 더 있을까요? 네, 지금 세 번째로 간편보험을 활용하는 법에 대해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 네 번째로는요. 이벤트성 보험 상품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벤트성 보험 상품 이란 게 어떤 거죠? 네, 이 이벤트성이라는 것 역시 알릴 의무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간편보험에 대해 보험사마다 한시적으로 기준을 완화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예를 들면 네. 305 간편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분이 355 간편보험을 가입할 수 있게 해놓는 거죠. 305, 355라고 하신 건 알릴 의무에 대한 내용인가요? 네, 맞습니다. 자, 여기서 305와 355에서 지금 305, 355 앞과 뒤에 3과 5는 똑같은 게 맞죠? 그래서 네. 이 부분은 제외를 하고 제가 가운데 것만 말씀을 드릴 거예요. 305와 355의 차이는 이 가운데 숫자 0과 55의 차이인데 가운데 숫자는 이 입원이나 수술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네. 근데 0은 말 그대로 입원이나 수술에 대해서 아예 물어보지 않는 거고요. 5는 5년 이내에 입원이나 수술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죠. 네. 즉 5년 이내에 수술이나 입원이 여러 개가 있었던 사람들은 305 간편보험을 가입하셔야 하는데요. 당연히 이 305 간편보험이 5년 이내에 수술을 물어보는 355 간편보험보다 훨씬 더 비쌉니다. 네. 그런데 보험회사에서 한시적 이벤트로 5년 이내에 이렇게 입원 수술 이력이 있는데도 하나도 안 물어보는 305 보험을 보험료가 더 저렴한 355 간편보험료로 받아주겠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렇군요. 이런 상품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좀 정말 좋은 정보일 것 같은데 네. 이제 이벤트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네. 이런 이벤트가 자주 있나요? 이게 보험사 입장에서는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보험 소비자 입장에선 이런 제도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런 특별한 기회가 생길 때마다 상담을 받으셨던 분들께 직접 연락을 드리곤 하는데요. 중요한 건 한번 보험 가입이 어려웠다고 해서 무조건 포기할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생각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보험 가입의 문이 열려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동키 여러분께 꼭 전해드리고 싶었던 메시지는 포기하기 전에 한 번 더 확인해보자라는 겁니다. 네. 포기하기 전에 한 번 더 확인해 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오늘 말씀해주신 내용 한번 다시 정리 좀 부탁드려요. 네, 첫 번째 예외질환 인정과 부담보 제도를 활용해 볼 것. 두 번째 큰 질병이라도 다른 질병에 대한 보험은 가입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점. 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의 가짓수와 연도에 따라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는 점. 마지막 네 번째 보험회사의 이벤트성 상품을 찾아보라는 겁니다. 네. 이벤트성 상품에 대해서 한 가지만 조금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질문의 가짓수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 요즘은 원래 질문의 가짓수 두 가지만 물어봐야 가입할 수 있는 이런 보험 소비자가 한 세 가지 네 가지의 질문에 대해서만 물어보는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지금도 그런 이벤트를 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 동키 여러분들도 보험 가입이 안 될 것 같은데 하고 무조건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 이 네 가지 꼭 기억해 두셨다가 활용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 다양한 방법이 있다고 해도 동키 여러분들이 일일이 확인하고 비교하기는 사실 쉽지가 않죠. 그렇죠. 보험 상품도 워낙 다양하기도 하고 가입 조건도 제각각이다 보니까 어떤 방법이 나에게 가장 잘 맞는지 찾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은데 도움 필요하신 동키분들은 돈키호테가 검증한 전문가들의 도움 받아보시길 바라겠고요. 샵 0999로 상담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암 진단 이력이 있는 사연자분의 뇌와 심장에 대한 보장 준비는 어떻게 해주셨나요? 네, 사연자분의 보험 나이는 68세이십니다. 네. 적은 나이는 아니시죠? 네. 근데 뇌혈관 진단금 2천만 원,
그리고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금 2천만 원, 그리고 순환계 치료비, 수술은 연간 1,500만 원이고요. 혈전 치료는 연간 1,000만 원씩 나오는 거, 그리고 중환자실은 연간 500만 원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네, 꼼꼼하게 보장을 잘 챙겨주셨는데 68세이시니까 아무래도 보험료가 조금 비쌀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의외로 보험료는 6만 원대 수준으로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연세에 비해 부담이 크지 않은 보험료로 뇌혈관 질환과 심장 질환에 대한 보장을 마련하신 건데요. 물론 가입 조건이나 건강 상태에 따라 나이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암 진단 이력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비싼 보험만 가입해야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네. 잘 비교하고 적절한 상품을 선택한다면 사연자분처럼 보험료 부담은 줄이면서 필요한 보장은 충분히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정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저렴한데요. 네. 아무래도 사연자분 연세가 있으시니까 어느 정도 비용이 나올 거라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네, 저렴합니다. 이래서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물론 보험료를 저렴하게 납입한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이 되는 건 아니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비싸게만 납입하는 건 더더욱 좋지 않은 판단인데요. 나에게 맞는 보험이 어떤 건지 꼼꼼하게 따져서 점검해주는 권혁준 전문가님이었습니다. 그럼 권혁준 전문가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